네, 무릎팍 도사는 강호동 씨이고요. 이분은 무릎탁 도사이십니다. 박지원 전 청와대 비서실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눈이 많이 왔습니다. 그러게, 오시는데 고생 많이 하셨죠? 날씨는 포근한데 기분은 좋습니다. 그런데 미끄러져요. 그러니까 출근하시면서 조심하시고. 운전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일단 축하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민주당 복당의 꿈을 이루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소감을 벌써 축하만 미소가 하고, 번지시네. 이렇게. 축구만 하고 다른 얘기는 묻지 마세요. 안 물어볼 수 있나? 네. 왜 정청래 의원하고 사이 안 좋으세요? 아니요. 갑자기 톤이 다운돼 가십니다. 아니 사람이 길을 가다 보면 중도 보고 네. 소도 본다는 말이 있어요. 이런 것 저런 게 다 있지 뭐. 그럼 무시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지금? 아니 왜요? 무식은. 그러면 우리 민주당의 수석 최고위원이고 네. 저는 권리 당원에 불과합니다. 낮은 자세시군요. 그렇죠. 제가 아무튼 정청래 최고위원은 당 앞날에 재앙이 안 되길 바란다 이런 말을 남겼는데 어떤 그 답변을 주시겠습니까? 뭐 준비한 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복당의 꿈은 이루셨고 그럼 이제 그 다음 단계는 2024년 총선 공천장이죠. 실장님 맞죠? 제가 그건 아직 생각해보지 않았어요. 에이, 정치인들이 아직 이거는 아니 그러니까 제가 늘 그러잖아요. 정치는 생물이니까 제가 단정적으로 무슨 얘기를 하지 못하지만은 지금 현재는 현역으로 돌아가서 무슨 일을 하는 것보다는 민주당이 지금 풍전등화 백척간도에 서 있잖아요.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뭉쳐서 야당 탄압에 대한 투쟁을 하는데 벽돌 한 장이라도 놓고 또 총선 승리와 대선 승리, 정권 교체를 이루고 가는데 제가 터득한 그런 지혜와 경험을 당을 위해서 한번 보태주겠다 하는 심정. 그러면 사법 리스크에 봉착한 이재명 대표에게 사법 리스크의 벽을 뚫고 넘어갈 수 있는 지혜를 지금 빌려주신다면 어떤 조언을 해주고 싶으십니까? 그 지금 얘기하면 안 되죠. 여기서 간만이라도 좀 보여주셔야지. 아니 그래도. 그러니까 네. 지금 저는 자꾸 그래요. 김용, 정진상 네. 두 분이 인정을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네. 자, 김만배 씨가 이번에 260억 엄청난 돈이 이재명 대표 집에서 나왔어요? 아무 관계 없는데 네. 왜 그러한 것을 자꾸 이재명 대표하고 연결시켜서 보도가 되느냐? 이런 것은 당당하게 싸워 나가야죠. 아니다. 그렇잖아요. 오히려 당당하게 260억 더 맞서야 된다고 보십니까? 그렇죠. 그래요? 260억도 제가 맨 처음 그랬어요. 아니 그럼 그게 이재명 대표 집에서 나왔어? 안 나왔지 않냐? 왜 그걸 자꾸 연결시키느냐? 아무튼 근데 김만배 씨가 극단적 선택을 시도를 했고 병원에 있고 아니 김만배 씨의 극단적 선택이 민주당과 이재명과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들 언론은 분석을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남욱 변호사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 유동규 전 법무장은 입을 열고 있는데 결국 남욱 변호사나 유동규 씨는 어떻게 됐든 1년간 감옥에 있다가 나오기 위해서 무슨 소리를 못 하겠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 남욱이나 유동규 이런 사람들의 어떤 그 주장의 신빙성을 입증해 드리는 키맨이 김만배 씨인데 김만배 씨가 지금 병원에 있고 입을 안 열면 검찰이 혐의 입증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분석도 있거든요. 아니 그러한 책임은 검찰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유죄의 입증은 검찰에 있는 거지. 맞죠. 예. 무죄의 입증을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요. 그러면 왜 자꾸 거기다 링크 시켜가지고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그러면 그 혐의 한번 입증해봐라. 근거가 뭐냐 이렇게 오히려 당당히 맞서야 되는데 이 말씀이십니까?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민주당이 260억 이재명 대표 집에서 나왔냐? 다른 뭐 묘수는 여기서 얘기 안 하십니까? 아니 묘수가 내가 뭐가 있겠어요? 아니 지혜를 빌려주신다면서. 알겠습니다. 없어요. 국민의힘 얘기 좀 한번 해보죠. 그건 신나는 얘기죠. 신나는 얘기입니다. 당대표를 당원 100%로 뽑는다고 하는데 어떻게 평가하세요? 국민의힘은 국민은 없고 네. 유승민
전 의원은 절대 당대표가 될 수 없다. 음. 그래서 국민의 힘이 아니라 대통령의 힘이 작용되는 그런 정당 아니에요? 이른바 윤석열당 만들기 차원이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저는 그렇게까지 적나라하게 얘기하지 않았지만 오늘 한 언론이 윤석열당이라는 표현을 써서 저는 인용하고 있을 뿐입니다. 저도 동감을 표시합니다. 그렇습니까? 아니 근데 지금 그 국민의힘에서 이런 주장을 대통령이 하잖아요. 당이죠. 그러니까 국민의당이 아니라. 예, 그러니까 공직 후보자를 선출하는 것도 아니고 당 대표를 선출하는데 뭐 당신 100%를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 논리도 사실 성립이 되는 논리잖아요. 그것은 억지 논리죠. 왜냐하면 예. 이 초등학교 일반 반장을 선출하는데 왜 2반 3반이 나서냐 이런 것은 정치가 아니에요. 어차피 정치는 민심의 선택을 받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국민의 선택을 받아야 승리하는 그런 정당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당직은 당원이 공직은 국민이 이런 경선 법칙을 지켜왔지만은 그래서 당직은 70대 30 아주 적어서 80대 20까지도 있어요. 그런데 100% 당원으로 한다고 하면 국민의 힘이 아니죠. 대통령의 힘이 작용되는 그런 정당이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당이다 하는 것도 맞아요. 자, 그러면 100% 유승민 전 의원이 당대표가 될 가능성은 100% 없다고 보십니까? 모르죠. 아, 모릅니까? 왜냐하면은 당원들은 예. 당심도 중요하지만은 선거를 위해서 민심을 먹고 사는 게 정당이에요. 그러니까 민심을 반영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당원 분포가 좀 바뀌었다는 얘기 많이 있잖아요. 이른바 젊은 층이 많이 대거 당원으로 가입을 했고 수도권 지역에서도 당원이 많이 늘었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게 변수가 될 가능성은 없는 걸까요? 어떻게 보세요? 변수가 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니까요. 있다. 예, 정치는 어떤 권력도 민심을 못 이겨요. 경제는 시장을 못 이기듯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당심은 100% 윤석열 대통령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가 없어요. 민심의 영향을 받으니까. 왜? 국민의힘 당원들이 그래도 국민이 들어간 당 아니냐. 이게 대통령의 힘으로 지배된다고 하면은 대통령의 힘, 당명을 고쳐야 되는 그런 건데 그러나 이 집권 초기 때문에 대통령의 힘은 굉장히 강한 거죠. 그렇다고 봐야죠. 예, 그리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민주당은 전통적으로 탄압에 단결해서 투쟁하는 DNA가 있고 국민의힘은 전통적으로 대통령한테 줄 잘 쓰는 그런 힘이 있어요. DNA가 있어요. 예. 혹시 그러니까 이런 변수까지 염두에 둬서 혹시 결선 투표제가 그러니까 나온 결선 거라고 투표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나온 거라고 봐야 아무튼 되는 거죠.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참 아이디어도 좋아. 그래요? 그 이 자리에서 총선 전에 분당 가능성을 언급하신 바가 있잖아요, 실장님. 근데 그때는 이른바 이준석 발이었는데 혹시 저는 이준석 플러스 유승민이라고 그러니까 했죠. 유승민 발 분당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당연히 있죠. 있어요? 예, 왜냐하면은 지금 보면은 국민을 보고 정치를 해야지 대통령을 바라보는 정치는 실패합니다. 네. 그러니까 유승민 의원이 지금 보면은 국민을 바라보는 정당이 되자. 예,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한테 각을 딱 세우잖아요. 예. 그렇게 나가면은 저는 제일 유능한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나경원 의원으로 봤어요. 네, 처음에는. 그런데 나경원 의원이 뭐 저출산 부위원장하고 기후대사가 지금도 하려고 하는데 나경원 의원 이 방송 들으면은 저하고 가깝거든요. 네. 빨리 사표 내버려야 돼. 그 부위원장 자리를 부위원장하고 기후대사가 뭐 그거 던져버리고 탁 뛰어 나서면은 거기는 당심을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그럼 또 민심도 가지고 있는 유력하다. 분이에요. 예. 그런데 지금 현재로 보면은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은 권성동 전 대표다. 그래서 권성동이 굉장히 가능할 것으로 보는데 어떻게 됐든 민심은 유승민이 가지고 가기 때문에
자, 안 되더라도 나간단 말이에요. 그럼 안철수 의원이나 당하는 꼴을 보는 거죠. 김기현 의원은 가능성 없습니까? 그분들은 제가 얘기할 아직까지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또 그분들한테 지금 열심히 뛰는데 나쁜 소리 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김장연대 뭐 이런 얘기도 좀 나오던데 그래도. 예? 김장연대라고 김기현 장재원 연대 뭐 이런 거. 글쎄요, 뭐 김장 연대를 하건 뭐 별로. 철새 연대를 하건 그건 뭐 상관이 없고 아무튼 가능성은 나는 그렇게 보는데 네. 당권을 결선 투표까지 해서 윤심 있는 대표가 된다고 하면은 불을 보듯 내후년 공천에 칼질이 돼요. 네. 칼질이 되면은 유승민, 이준석 계열 하겠냐 이거죠. 그러면 지금도 보세요. 경찰 치안정감, 김순호 경무국장, 불합치 사건 그 상관없어요. 이 사람들은 6개월 만에 딱 승진시키잖아요. 네. 골질러 버리는 거예요. 경산노동위원장 김문수, 네. 진화희, 5.18 아니다 한 사람. 예, 그러니까 저기 김광옥인가 뭐 있잖아요. 김광동 위원장. 예, 이런 분들 가는 거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은 그런 거 생각 안 해요. 이런 인사를 보면 공천에서 칼질은 거의 100%다. 100%죠. 안 되는 사람은 안 된다 이거지. 그러면은 분당이 되죠. 그러면 유승민 전 의원이 어제 무슨 말을 했냐면 권력의 기생에서 국민 민심에 반하는 언행을 하는 사람은 공천에서 완전 배제할 것이다. 내가 당대표가 되면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럼 이건 역으로 친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까? 그렇죠. 결국은 유승민 이른바 의원이나 네. 안철수 의원은 보면은 안철수는 이 때때로 국민을 의식하는 바른 말을 하고 안철수 의원은 예. 그러니까 안 되죠. 그래서 안 되는 없는 겁니까? 거야. 대통령이 믿을 사람을 시킨다니까. 대통령 입장에서. 그렇죠. 그러면 유승민 전 의원이 이렇게 공천 이야기를 꺼낸 것은 본인과 윤석열 대통령 사이에서 각을 공천 문제로 그냥 부상시키기 위한 당연히 그렇죠. 포석이다. 아니 그리고 자기 파들한테 예. 또 국민들한테 나만 당할 게 아니라 당신도 당할 수 같이 있다. 같이 당하는 거죠. 같이 그럼요. 칼질 당할 수 예. 있으니까 생각 잘해라 이런 메시지다. 아니 그것이 현재 우리가 이어지는 정당사나 정치 역사에 다 그랬잖아요. 그래요. 100% 분당은 그 100%라고 하면 가능성이 높다. 저는 100% 봅니다. 분당가 아니라 공천 칼질이 100%라면 분당도 100%다. 그렇죠. 그렇게 보시는 거고. 그래서 총선 승리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국민의힘이? 국민의힘이요? 예. 만약에 이렇게 공천 파동을 겪는다면 승리하기가 어렵죠. 그렇습니까? 어려운 길로 가야죠. 예. 그러면 우리 실장님도 한번 그 총선 출마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아직 결정 안 했어요. 안 넘어오시네. 네,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꾸 끌어들이려고 하지 마세요. 또 우리 알겠습니다. 포기할게요. 네, 포기하고 연말인데 사실 그 실장님 모시고 인터뷰 올해는 지금 이 자리가 마지막이거든요. 글쎄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송년 신년에 저 자르지 마세요. 여러 곳에서 저 자르네요. 아 그래요? 예. 그 영업 멘트를 그렇게 대놓고 하시면 제가 곤란해지잖아요, 좀 또. 자르지 마세요. 올해 마지막인데 아무튼 윤석열 정부 이제 첫 해가 이제 마무리되는 거잖아요. 윤석열 대통령한테 꼭 전하고 싶은 말씀이 혹시 있으십니까? 제발 대통령께서 국정을 풀어가는 일을 신년에는 하셔야지 금년처럼 문제를 만들어가는 대통령이 문제를 만들어가는 그런 일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문제를 만들어간다는 게 어떤 뜻입니까? 지금 문제를 만들어갔잖아요. 예, 계속. 예. 그래서 저는 금년을 보내면서 첫째, 국민들이 바라는 협치를 위해서 대통령 관저에서 이재명 대표하고 포옹을 한번 해라. 예. 두 번째, 민주주의, 세계 언론 자유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MBC 기자를 불러서 등을 한번 쳐줘라. 잘 부탁한다. 예. 세 번째, 159명의 나라 잘못으로 유명을 달리한 12구 이태원 참사 문제에 대해서
대국민 사과를 하고 이상민 장관을 해임하고 가서 분양을 했으면 좋겠다. 이 세 가지만 하면은 진짜 금년을 잘 보내는 정리되는 그런 대통령이 될 거고. 근데 그 실현될 거라는 기대감을 갖고 하시는 말씀 맞죠? 아니 또 윤석열 대통령 그런 거 잘해요. 화끈하다. 마크로 비슷한 그 부자 동네 가서 그 사람들 전부 초청하고 애들만 초청한다는 거 아니에요. 네. 예? 이런 걸 잘 하시니까 하셔라. 이웃도 하시는데 그 대신 서민들 참 반지하에서 사는 네. 그런 어린애들도 청와대 구경 한번 시켜주고 영빈관에서 대통령과 이런 하면은 얼마나 좋겠냐. 그래서 저는 내년에는 좀 문제를 풀어가는 대통령이 되면서 소외계층, 어려운 사람들을 보듬어주는 따뜻한 아버지 같은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 근데 뭐 노동개혁이나 이런 걸 보면 포용 모드보다는 돌파 모드 같은데요. 그러나 어떤 국가나 정부나 네. 정당은 개혁과 혁신을 하지 않으면 도태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3대 개혁은 아젠다를 잘 잡았다. 네. 개혁해야 돼요. 저는 그래서 민주당에게 대통령의 개혁에 앞서서 국민과 함께하는 국회에서 하는 개혁을 3분의 2 의석을 가지고 있으니까 TF를 만들어서 해나가야 된다. 먼저 쳤어야 된다. 그렇죠. 나는 지금도 그것을 해야 된다. 그런 정책 정당의 모습을 보여야지. 네. 지금 화물로 줘 보십시오. 화물연대. 다 합의가 됐고 정부 한 대로 했지만은 윤석열 대통령이 안 돼 하고 고개 숙이니까 발로 밟아버리잖아요. 이런 독선적 개혁으로 가면은 윤석열 대통령도 실패하고 나라도 실패해요. 노동개혁도 실패해요. 독선적 개혁이 아니라 합의에 기초한 개혁으로 그렇죠. 가야 된다. 그러니까 국민과 노동자와 교육계와 네. 연금관계 이런 사람들과 함께 중지를 모으는 그런 개혁을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민주당이 거의 3분의 2 의석을 가지고 있으니까 예. TF를 만들어서 국회에서 주도를 해라. 그걸 해야 돼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보세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화물연대 때 지지도 올라갑니다. 올라가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3대 개혁을 윤석열 대통령이 아젠다를 던진 것은 집권 8개월 만에 처음으로 무엇을 하겠다 하는 비전을 제시한 것은 잘했다고 봐요.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마무리하고 얼마 전에 그 검찰 가서 조사 받으신 건 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잘 끝났는데 뭐. 그건 어떻게 끝났네요. 난 검찰이 아무 소식 없으니까 불안해요. 무사하신 거죠? 몰라요. 알겠습니다. 요건 뭐 나중에 혹시 좀 진척 상황이 있으면 그때 얘기하고 마무리할게요. 고맙습니다, 실장님. 예, 내년에 봬요. 네, 박지원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함께했습니다. 약속했습니다.